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PSG가 이미 몇 차례 이강인 이적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금액만 맞는다면 이적 협상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전문 온더미닛에 따르면 이강인과 PSG 모두 이별을 원한다. 이강인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PSG는 애매한 입지에 이강인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PSG 토크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로 4,400만 유로 약 660억 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하지만 맨유, 아스널 등 빅클럽들이 지불하지 못할 금액도 아닌데요. 이들이 이강인 영입을 결심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라고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맨유, 아스널, 뉴캐슬 모두 이강인 영입이 절실합니다. 맨유의 경우 측면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가 이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깊은 부진에 좋지 못한 인터뷰로 루벤 아모림 신임 감독에게 제대로 찍혔습니다. 레시포드는 이적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아스널도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공격 보강이 필요합니다. 뉴캐슬도 팀 미드필더 미구엘 알미론의 이적설이 돌고 있어 보강이 필요합니다. 공격진 뎁스도 두터운 편인데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티켓까지 따낸다면 선수 보강은 필수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캐슬은 올 시즌 리그 5위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후벤 아모림 감독 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첫 영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이강인의 재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을 다룬 영국 현지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이강인을 두고 뛰어나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과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이강인은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은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여러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 메르카토는 이강인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 중 하나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관찰하기 위해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에 스카우터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페인 유력지 렐레보 소속이자 이강인의 이적 사가가 한창이던 지난 2023년 공신력 높은 소식으로 이강인과 관련된 보도를 속속히 냈던 마테오 모레토 기자도 이강인이 다수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레토는 PSG는 이강인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지만 여러 구단들은 끊임없이 이강인에게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투토 메르카토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을 선임한 이후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축해 이 시즌 연속 맨체스터 시티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최근 몇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널 역시 이강인 영입전에 가세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의 맥 니콜라스는 아스널의 1월 겨울 이적 시장 플랜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아스널이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니콜라스는 이강인이 새로운 도전에 대해 열려 있다면서도
PSG는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매각하는 걸 고려하지 않는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번 시즌 리그 테이블 2위 자리에서 리버풀의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아스널로 이적하는 그림이 더 나아 보이지만 현지에서는 강등권과의 승점 차가 단 7점에 불과한 1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는 것이 이강인에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PSG의 공격수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구단 중 하나라며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마커스 레시퍼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후뱅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강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어울리는 영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매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격수 이강인은 진정한 재능이라며 뛰어난 이강인은 PSG에 합류한 이후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것은 물론 측면에서도 뛸 수 있어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다소 힘이 빠지고 가르나초와 레시퍼드가 떠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드 트래퍼드에는 새로운 공격수가 필요하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선발 자리를 굳히지 못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에 관심이 있을 수 있으며 그는 후뱅 아모림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영입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진 중 위협적인 선수가 아마드 디알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외에는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강인의 영입은 파이널 서도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다며 이강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방에 힘을 더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끝으로 재정적 여유가 된다는 가정하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유럽 전역에 있는 이강인을 원하는 구단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며 앞으로 몇 주간 이강인 영입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강인을 영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1 스포츠 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향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 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 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